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13일 최병우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어제 대구를 방문했는데 방문한 뒤에 채널에 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신다. 경제, 국내 정치도 어렵지만 수출, 외교 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어찌 보면 계엄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과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본인에 대한 좀 해명을 했는데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었었죠. 근데 이 국무회의에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석도 하지 않았지만 만약 갔더라도 계엄에 찬성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과 인내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계엄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구 서문시장 유세 직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도 처음부터 계엄은 찬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어떤 형식으로 사과하나 이런 것들은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뭐 확실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실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도 참석을 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만 기본 입장은 유지를 했습니다. 계속되는 줄탄핵, 이 민주당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노란봉투법 등의 발의 때문에 대통령께서 굉장히 극단적, 독단적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원인은 민주당의 줄탄핵, 특검법 등 대여 정치 공세에 있었지만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계엄이라는 수단을 동원한 것은 극단적, 독단적 선택이다. 이런 이제 논리를 마련을 한 거죠. 저는 합당한 논리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줄탄핵 당연히 일종의 입법농단 수준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여튼 저지를 해야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지하겠다는 발상과 의지, 그건 대단히 중요하고 실행에 옮겼어야 된다. 그러나 그 수단이 계엄이라는 형태여서는 곤란하다. 만약에 민주당이 입법농단 수준을 넘어서 거의 전시나 아니면 전시하고는 할 수는 없지만 사변과 같은 일,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대규모 무슨 폭력 집회를 계획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각종 비상조치를 발동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계엄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는 없다. 이건 그냥 국민 눈높이로 볼 때 요건에 안 맞는다.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팩트로 보면 실제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않은 사람한테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는 건 가정법에 불과하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김문수 후보의 지금 계엄과 관련한 논리는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방어 개념입니다. 어차피 무슨 내란 어쩌고 내란 종식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그에 대한 방어 개념이고요. 자, 공격 모드. 제가 오늘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한테 가장 아픈 지점은 어딜까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부분이죠.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어제 서문시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검사를 사칭하고 자신을 총각이라고 소개한 도사다. 이 도사라는 게 조롱조의 얘기겠죠? 거짓말을 잘하는 대통령을 뽑을 것이냐? 참말 잘하는 대통령을 뽑을 것이냐? 대통령이 된다면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어떤가? 성남시 대장동 하나 개발했는데 감옥 간 사람이 몇 명이냐? 내가 도지사 시절
대장동보다 30배 이상 많은 도시를 개발하면서도 측근 중에 수사받거나 조사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측근이 의문사한 사람도 없다. 정확하게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대장동보다 30배 그걸 개발했는데 조차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과정에서 의혹이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대장동과 관련해서 의문사한 사람이 몇 명이며 심지어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형수 씨. 지사님이 이제 그냥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극단적 선택을 한 거 기억하시죠?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수족과 같았던 초대 비서실장입니다. 얼마나 많은 내용을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분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상을 당했을 때 이재명 지사를 대신해서 문상을 갖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분신과 같은 사람이 이제 내려놓으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대장동 일당 여전히 뭐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6월 다음 달에 이제 결론을 낸다고 합니다. 결심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구형 거쳐서 뭐 7월이나 8월쯤에 대장동 배임 혐의에 관한 대장동 일당들의 선고가 내려질 겁니다. 자, 이 선거 전에는요, 어제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는데 온갖 종류의 공약 아마 보셨을 겁니다. 뭐 10대 공약, 뭐 무슨 공약, 각 지역마다 뭐 하겠다. 이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워낙 공약을 쏟아내고 그 중에는 빌공짜 공약이 사실은 대부분이죠.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공약의 신뢰성에 대한 그 의문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이 공약을 정말 믿어야 되느냐 믿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양쪽 다, 그러니까 모든 후보가 다 그런 공약을 냅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고 이준석 후보도 뭐 이런저런 공약을 냅니다. 그 공약 다 합쳐놓으면 우리나라 국가 예산에 아마 나중에 가면 거의 100배를 써도 모자랄 정도일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공약은 원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공약 말고 그 다음에 또 말을 쏟아냅니다. 어차피 정치는 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을 믿을 수 없는 사람, 이런 개념이 이재명 후보한테는 딱 들어맞는다. 왜? 이재명의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의 어록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같은 표현. 이걸로 대표되는 이른바 명언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번에 대법원 파기환송, 뭐 말이 파기환송이라는 어려운 법률 용어지만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다 안 쳤다, 그 다음에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다 아니다는 거짓말이다 하는 것이 대법관 12명 중에 10명의 견해입니다. 거짓말 명확한 거죠. 다만 남은 거는 형량만 남은 거지, 이재명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형량만 남은 거죠. 형량도 벌금 100만 원 이상 충분히 나오죠. 그걸 지금 서울 고등법원을 협박해서 고등법원 이재관 형사 7부장이 뭐 대선 앞두고 내가 뭐 유력한 대통령 후보한테 상처를 낼 필요가 있느냐, 뭐 아마 이래서 이제 굴복을 한 걸로 보이는데, 국민들 눈에는 법원의 굴복으로 그렇게 비치겠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거기에 의문이 어디 있습니까? 법원이 굴복한 거죠. 논란에 휩싸이기 싫다. 어차피 개딸들 난리 칠 텐데, 파기환송 물론 그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파기환송에서 15일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내일 모레 파기환송 심 공판을 열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6월로 연기해 버렸으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단한다,
이거를 지금 명문화하는 법을 통과시키기 직전까지 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통과시켜서 정부로 보내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테니까 통과시켜서 법사위까지만 통과시켜서 가지고 있다가 6월 3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본회의에 넘겨서 확정해서 정부로 보내면 바로 공포를 해서 재판 중단. 그러니까 지금 대선 후로 재판을 연기한다는 얘기는 재판을 중단, 앞으로 5년 동안 재판을 중단한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되는 거다. 그래서 굴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아마 시청자뿐만 아니고 많은 6월 3일 그 투표에 나설 유권자들이 다수가 동의할 부분입니다. 지금 어차피 재판 중단이 예고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때로 재판을 연기한다는 것은 재판을 중단하겠다는 얘기죠. 왜 피고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왜 재판을 중단해야 되죠? 자, 그런 점으로 본다면 거짓말 이 부분은 형량만 남은 거고 사실은 재판을 계속하면 이재명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되고 대선을 다시 치러야 된다.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찌됐든 이 얘기 중에서 제가 거짓말 이거는 확정됐다. 큰형 강제 입원 이것도 대법원에서 석연찮은 이유로 비록 무죄가 됐지만 뭐 권순일 전 대법관의 뭐 이런저런 얘기 그러나 거기서도 분명하게 인정된 부분은 소극적 거짓말은 인정이 된 거예요. 소극적 거짓말이 법으로 죄를 물을 수 없다. 이게 요지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토론회에 나와서 당시 김영환 후보가 큰형 강제 입원 시킨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거짓말을 한 거죠.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할 수 없다. 왜? 거기서 갑자기 질문 준비 없이 답변을 하는 바람에 약간 과장 뭐 이런 거 소극적 거짓말. 거기서 이제 적극적 거짓말과 소극적 거짓말 이런 게 이제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바로 그 판결입니다. 그것도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 프레임은 이재명과 김문수를 가장 극명하게 대비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이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김문수 후보가 거짓말쟁이라고 정확하게 본인과 이재명 후보를 차별화한 부분은 저는 효과적인 뭐 일부에서는 뭐 네거티브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네거티브만큼 효과적인 선거운동은 없다. 거짓말쟁이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후보는 이재명. 그 부분을 김문수 후보가 정확하게 짚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또 어제 뭐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역시 가짜 진보라는 개념이 민주당 거기에 대표 주자인 이재명 후보 이걸 의미하는 것이고 가짜라는 뜻은 바로 거짓말, 위장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처음부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 위장 부분, 저 사람 말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아마 결국은 이번 그 대선이 승부처가 되지 않겠는가. 왜냐면 거짓말 그랬을 때 김문수 후보를 떠올린다면 김문수 후보가 표를 잃겠지만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해놓고 확인된 거짓말까지 이렇게 쭉 포함하면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거짓말쟁이 프레임으로 일단 이재명 공격에 나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